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드디어 승인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드디어 전해졌습니다. 전에 전산 시스템상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에릭 발추나스가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에 승인된 소식이 전 세계에 전달이 됐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이거 관련돼서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서도 그게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뺏어갔었는데 진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불확실성,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불확실성과 거기서 오는 승인이 되고 나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다 수많은 예측들이 그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를 했었는데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명확성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축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승인이 되기 전에는 3월 달에 승인이 된다, 승인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근데 정황상 저는 늘 말씀드렸던 게 모든 것들은 자기의 그런 심리나 자기의 짐작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장이 좋지 않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월 달은 아직까지도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승인이 됐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 과거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복귀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셀더 뉴스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볼 게 전혀 아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걸 맞았냐 틀렸냐 이 부분이 아니라 그 뒤에 이 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는 이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너무나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린 알덴 같은 경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100만 개밖에 없는 비트코인을 글로벌 운용사들이 사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달려들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의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매우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친숙하시겠지만 이 이슈는 이 크립토 업계에 11년이 됐습니다. 11년 전에 링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처음 신청을 했다가 까이고 그렇게 계속 까이고 또 까이고 또 까이고 또 까이고 수없이 까이고 나서 11년 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이 됐고요. 불장 사이클로는 무려 3번의 사이클이 지나고 4번째 사이클에 승인 신청이 된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비트코인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와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철학적으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추구하는데 왜 이 돈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바라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은 탈중앙 정신으로 들어왔지만 제가 영상 한 군데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고 팔고 사람들의 욕망이 담긴 이런 자산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에어리어가 됐다. 탈중앙만 보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이걸 너무 그런 에셋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영상에서 오랫동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경계 어딘가에서 봤을 때는 자산군으로 보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흐름이 생겼다는 거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처음 탄생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약간 츤데레과인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한 거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정한 건 아니다. SEC의 성명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관들이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컨트롤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뭔가 경계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웃긴 건 뭐냐면 게리 겐슬러가 5인의 위원회에서 투표를 할 때 본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츤데레일 수도 있고 아이러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게리 겐슬러는 시작이 MIT에서 이 암호화폐를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SEC 가면서 잘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규제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 과정들에서 뭔가 운영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긴 했지만 결국은 찬성표를 던졌다. 근데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비트코인을 인정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발 빼면서 발 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중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같은 경우는 또 인터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쓸모가 어딨냐.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은 쪽에 쓰이는 거고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이 JP 모건은 아시죠? 블랙록의 AP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들에도 굉장히 크립토에 발을 넓히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진짜 본인이 싫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상황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본인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흐름과 돈의 흐름이 이 크립토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케이 돈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겠다. 그럼 나는 여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뚝심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뚝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조가 조금은 바뀌어가지고 어차피 회사도 크립토에서 돈 벌려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에 큰 자양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블랙록이 어쨌든간 JP 모건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ETF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아마 이런 초치는 이야기는 당분간은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자료를 보면서 CVD 자료를 보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승인되기 전에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좋지를 못했어요. 한번 크게 휘청이고 뒤에 꼬리를 다는 곳까지 내려가면서 43K까지 내려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뒤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47K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었을 때 47K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매수벽 같은 경우는 47K 있고요. 또 뒤에 47K, 48K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50K 위로 이 매수벽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청산맵으로 보면 또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이는데요. 캔슬러 빔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캔슬러 빔이 있고 나서 하락을 했더니 아래 꼬레까지 밤에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코인이 막 안 좋아져가지고 다들 많이 아프셨죠? 아파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꼬레까지 내려오면서 좋지 않다가 뒤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46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력이 무서운 게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올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락을 시킨 다음에 올렸고 그리고 나서 올린 것도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롱이 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털어내면서 보시게 되면 텅텅 비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사람들이 돈 버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매일 보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건 승인이 된 거고 승인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근데 다만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고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홍콩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홍콩의 SEC라고 보이는 곳에서 다 들어와라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거 승인해줄 테니까 거래할 수 있게 그런 환경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홍콩 관련돼서는 이 돈이 더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홍콩 관련돼서는 홍콩이 중국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중국이 하나의 메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들은 해시키 거래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코인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기업의 어댑션이 비트코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가격의 흐름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하방을 지켜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2023년도에 2022년도보다 채택하는 기업 숫자가 3배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2024년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는 채택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비트코인은 이 기업들이 계속 채택을 하고 있고 어댑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도 비트코인은 앞으로 하방에 관련돼서 조금 더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뉴스에 집중할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격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셀더 뉴스 해가지고 여기서 뭐 물건을 팔고 이런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첫 번째로는 ETF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실제로 비트코인 관련돼서 정식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거래
거래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0과 1의 차이, 1과 2의 차이보다 너무나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 안 되던 거에서 되는 걸로 바뀌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과 나라의 자금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캐시우드는 다른 것들과 달라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아예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들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돈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실제로 기업이고 운용사기 때문에 돈을 집어넣는 LP들과 컴을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연금, 펀드 이런 것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에 있는 기업들, 기관들의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일부 담기 위해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안 들어올 수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도 보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0에서 1이 바뀐 상황에서 이미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가져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규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가하면 안 되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하루아침에 딱 하고 된 게 아닙니다. 11년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11년 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걸렸던 이유는 이게 열리게 되면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해야 돼서 11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숙성도 11년이면은 위스키도 11년 산부터는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숙성을 거쳐서 나온 상품이다. 정말 많은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랭클린 템프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큰 운용사인데 아예 트위터에 이게 뭐냐면은 트위터에 비트코인 맥시, 그다음 비트코인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레이저 표시를 하는데 아예 프로필도 바꿨습니다. 그만큼 환영을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판이 바뀌고 있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심리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도 무슨 셀더 뉴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공포감 조성하고 가격 떨어뜨리고 자기만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은 곁에 두시면 안 됩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완전히 캐치를 해야 돼요. 그 사이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하락이 있더라도 가야 되는 전체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고 가야지 이 일부 하락을 마치 자기가 맞춘 거고 내가 대단하고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곁에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의도에 제 친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포트폴리오에 못 담았어요.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빗썸에다 계좌 열고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잖아요. 업비트에 계좌 열고. 근데 된다니까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은 132조 원의 자금이 유입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오늘 승인됐으니까 야 오늘 계산해보자 하고 자 얼마야 하면 132조입니다 하고 이거 기사 냈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NT 투자증권도 너무나 오랫동안 봐온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펀드를 운영하거나 뭘 하면은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거 왜 안 넣냐 비트코인 계속 가격 오를 때 전화를 너무 많이 받을 거예요. 분명히 엄청나게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객님. 이 말 하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2조 자금 유입 가능하다고 바로 기사 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26조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이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격 흐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래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포모가 와서 사고 있습니다. 고래가 포모를 느끼고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어요. 이거 포모 느끼기 전에는 뭐 100개, 70개, 100개, 50개 사다가 갑자기 1000개 단위씩 사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포모를 오히려 고래들이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좋아지는 거 오케이. 너무나 큰 변화고 거대한 흐름이라는 걸 알겠어. 그럼 우리는 어느 섹터에도 봐야 되냐? 비트코인 생태계, LSD, LSFI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고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이더리움이 좋지 않았을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더리움은 좋다. 좋지 않을 때도 늘 말씀을 드려요. 좋다. 장이 좋을 때는 좋지 않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 뭐 그냥 올라갔으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더리움 이 내러티브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내러티브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칸쿤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의 가장 메인 이슈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점점 더 다가올 거고 여기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두면서 아 이쪽에 돈이 몰릴 수 있구나 라고 보셔야 되고 실제로 이더리움과 아비트론과 옵티미즘이 엄청난 상승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이 내러티브가 이더리움 쪽으로 갈 수 있고 실제로 블랙롯도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더리움 현물 ETF도 아직 신청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뒤에 무슨 리플이다, 그 뒤에 무슨 솔라나다 이런 걸 볼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더리움을 집중을 하고요. 이 ETF 관련돼서는. 그리고 다른 쪽에서 우리가 내러티브를 먹고 돈을 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다음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도 하나였고요. 그래서 뭐 이건 다 압수한 거기 때문에 가격 오른 다음에 팔면 미국도 좋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100억 불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더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요거 보셔야 돼요. 뭐냐? 드디어 여러분들 롱텀 홀더들의 비트코인 이제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롱텀 홀더들, 그러니까 어디 롱텀 홀더냐면 롱텀 홀더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롱텀 홀더는 고점에 물린 롱텀 홀더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들 평단에 오면서 익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익절을 해야 비트코인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의미 있는 변화고요. 그냥 ETF고 뭐고 다른 거 떠나서 사이클상 드디어 궤도 안에 진입을 했고 이때 가장 고점에 물렸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신 분들이 드디어 나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했으면은 1% 올랐다. 내가 산 거에 비해서 0.1% 올랐다 하면서 좋아가지고 팔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가져가고요. 그 부분은 비트코인의 상승의 원동력이 될 거기 때문에 너무나 큰 변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